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핵에 대한 확장 억제 능력을 명문화하는 상호 각서를 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얻어맞으면 미국이 반드시 북한의 핵으로 보복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상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지금 북핵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의 핵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작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에서는 한국이 핵을 만들 상황을 이해하고 핵을 만들더라도 미국이 그것을 갖다가 용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핵을 만들 기술적 능력은 되느냐? 만약에 만들 능력도 안 되는데 핵 운운하면 그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독자 핵 개발요. 누가 도와주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보면 여당 내부에서 독자적인 핵 무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세종연구소의 연구실장은 핵을 한국의 3개월이면 지금 농축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제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핵 보유의 4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은데 그럴 때 이제 한국이 이 NPT라고 하는 핵 비확산 조약에 대해서 지금 탈퇴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중국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하면 비토하고 있듯이 미국도 한국이 막상 핵무장을 착수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를 비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해온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요, 지금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지난 12월 달에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 미국이 원한다면 안보리 제재를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했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도 올 2월 인터뷰에서 중국이 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핵을 개발하면. 그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사실상 핵에 대해서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핵 보유 국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핵 재처리가 가능한 나라라서 핵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 내부에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보면 거의 70% 중반대 안팎의 이 독자 핵 개발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이 이런 독자 핵 개발을 할 만한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원자력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들은 한국이 이미 핵 개발을 위한 고폭, 기폭, 유도 장치 등 기술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플루토늄 탄의 경우 슈퍼컴퓨터와 AI를 이용한 가상 실험을 통해 실제 이 북한처럼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어서 우리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가지고 있는 레이저 농축 기술이면 3개월 내에 핵무기 하나를 제조할 수 있고 올해 기준 2만 톤에 이르는 사용 후 핵 연료가 플루토늄이 100톤쯤 포함됐을 거다. 이 플루토늄이 핵을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죠. 핵은 농축 아니면 플루토늄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한국이 최대 16,000개 내지 8,000개의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내에서 핵 찬성 여론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 보유국인데 한국이나 일본, 대만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논리도 비논리적이다. 일본은 핵 6,000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톤을 갖다가 이미 추출했고 비핵화 국가 중에서는 최대의 핵 연료 보유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핵무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일본처럼 사실상 준비 땅 하면 곧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능력을 다 확보해야 된다. 일본은 지금 3개월이면 핵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 상황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핵을 만들 준비를 다 갖추고 관련 시설, 관련 인력을 확보해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을 찬성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오늘자 언론에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해야 할 결정이다라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부터 남한을 불길에 쌓이게 만들 수 있는 전술에까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다른 국가의 핵무장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한 핵 대응을 하려는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하는 것 가지고도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며 한국의 핵무장을 포함한 핵 억지력에 대한 한국 대중들의 지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핵 프로그램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래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의 이걸 방해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 등 불량 국가의 핵무기 획득은 반대하면서 오랫동안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우방국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했다. 그래서 핵무기 클럽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크게 바뀔 일이 있느냐? 궁극적으로 핵무기는 한국의 정부의 결정이고 우리는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동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해야 된다.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이해가지만은 트럼프처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도로 정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점에서 미국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미심쩍어하는 것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2024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아류가 대통령이 되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한다면 한국 국민은 미국 우선주의 대통령이 멀리 있는 한국 같은 동맹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할 거다. 그래서 핵위협이 증가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점점 무너지고 국제사회 리더십에 대해서 지지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같은 우방국의 핵을 가지는 이런 핵 확산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NPT 한국의 탈퇴가 예외적이지만은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울 때는 이렇게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한국도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자, 그간 한국의 핵무장 찬성 의견을 내놨던 제니퍼 린더 다트머스대 교수도 지난 4월 19일 포린 어페어 기고문에서 북한 핵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서울은 워싱턴으로부터 이 안전보장 이상의 이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곧 미국 전역이나 이런 데 도달하게 될 때 미국은 동맹국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걸 것인가. 나중에 미국의 이 ICBM이 도달하는 걸 막기 위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공략은 위기 상황에서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핵우산으로 안심을 시키겠다라는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과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한 보다 업그레이드된 상호 이렇게 문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 핵 억제 전략을 업데이트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핵 개발 옵션이 NPT에 따라 합법적이 될 수도 있어서 자국에 중대한 위기가 오면 얼마든지 탈퇴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핵위협은 한국으로 하여금 탈퇴할 명분을 충분히 준다. 한국이 3개월 전에 통보만 하고 프랑스, 영국을 본받아 핵 공격 억제를 위한 적당한 수준의 무기고 건설에 대한 법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영국의 BBC는 한국인이 핵무장을 원하는 이유라고 해서 그 홈페이지에 칼럼을 썼는데 소수 생각에 불과했던 자체 핵무장론이 몇 달간 주류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윤석열이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을 회의에서 언급했는데 이것이 역사상 처음이다. 그래서 한국의 현재 신문 칼럼에서도 이 핵 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국민의 4분의 3이 지지를 하고 이번에 윤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결국 핵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을 갖다가 언급하기 위해 가는 거다. 지난 70년대 말에 한국이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려고 했고 미국이 최후 통첩을 보내서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지정학적 상황이 북핵 보유국화되면서 이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까지 북한의 사정권을 도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갖다가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미국이 북한한테 협박을 받게 될 거다. 미군을 물러서게 해라. 아니면 미국 본토에도 때리고 미군을 향해서 핵을 때리겠다. 이렇게 될 때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까? 서울을 지키려고 미국이 워싱턴 DC나 샌프란시스코 LA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최근에 비밀리에 모인 한국의 핵과 관련되는 그런 모임에서의 내용이었다. 자, 여기에 대해 이제 한국 내부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한국이 곧바로 NPT를 탈퇴하고 또 6개월 안에 북한이 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핵무기를 만들겠다 선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오히려 핵을 가지게 되면 그야말로 핵 대 핵으로 가게 되면서 상호 확정 파괴가 핵전쟁을 지연시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의 행동 수위를 좀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핵으로 무장을 하면서 오히려 더 평화로운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지금 핵 보유는 일정하게 미국도 책임이 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때 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누구도 지금 미국을 완전히 믿진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미국만 믿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제스처만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한국을 위해서 핵 버튼을 눌리겠느냐. 자, 그걸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간에 서로 양해하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도 이 핵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보는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핵무장이 단단히 자리를 잡아서 미국하고의 확장 억제에 대한 등급을 높인 실질적으로 핵우산에 대한 강화된 각서를 서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 국제관계학과의 라몬 피체코 파르도 교수는 포린 폴리시에 글을 써서 한국이 핵폭탄을 갖고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를 통해서 핵 확산에 반대하는 국제 규범은 강력하지만 서울의 정치 경제적 유대가 더 강력하다라면서 자, 한국이 핵을 가지고도 국제 제재라는 그런 부분을 크게 당하지 않고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 강력한 보수주의자 존 볼턴, 트럼프 때 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하다가 이 트럼프와 부딪혔던 존 볼턴은 단기적으로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고민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곧 한국의 위협이다라고 말을 하며 한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된다고 오늘 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 양반이 그 아산정책연구원의 이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한미가 주저없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김정은에게 보여야 실질적인 억제력이 갖추어진다. 그래서 한국은 독자적인 핵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전술핵부터 갖다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벌여야 된다. 저는 볼턴의 말이 맞다고 봐요. 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북한한테 당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고 그 사이에 한국이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처칠이 과거에 이렇게 말했다고 소개했어요. 미국인들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데 보통 다른 선택들을 다 시도해보고 나서 한다 라고 말을 하며 지금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봐야 할 때라고 언급을 했어요. 존 엠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회장은 확장 억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미국이 한국과 나란히 함께 싸우겠다. 필요시 핵무기 사용까지도 그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국인이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후 어느 시점에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진다고 하면 이에 따른 부담이나 의무에 대해서 미국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정몽준 이사장은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따라 92년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무효가 됐다고 선언하고 미국은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전적으로 옳은 말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어떤 각서, 한국을 보호해주겠다는 말도 북한이 바보입니까? 북한은 미국의 그런 약속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핵 협박을 미국한테 할 건데 미국의 정치 상황은 항상 유동적이에요. 자,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다시 후보 중에 1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바이든이 곧 대선 출마 선언하지만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트럼프 아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파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다음 미국 대통령이 북하고 ICBM만 합의하고 자기들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결정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보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까지 다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을 향해서 전술핵을 갖다가 몇 달 이내에 갖다 배치해라. 없다 소리 자꾸 하지 마라. 없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다. 자, 그렇게 하고 미국이 만약에 이걸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한국은 독자 핵 개발을 바로 선언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국도 핵 개발을 가는 과정을 단축시키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미국하고 종이로 서명이나 하고 한국이 핵을 맞으면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핵을 쓰겠다. 그럼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안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꼭 핵전쟁을 하지 않고 핵을 들고 주한미군은 빠져라고 하고 철수하라고 협박하면서 한국을 재래식으로 도발해서 한국의 일부를 점령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미국이 핵을 쓰겠습니까? 안 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전술핵 재배치와 이 독자 핵 개발은 필수적인 국민적 합의에 따른 실천을 옮겨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We are